안녕하세요. 인천원현동 맑은숲 한의원 진연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걷거나 서 있을 때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고 통증이 오래가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 특히 오래 서서 일하거나 운동량이 많은 분들 중에 이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오늘은 이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고 또 어떤 메커니즘으로 통증이 발생하는지,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을 지지하는 섬유띠인 족저근막의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축적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혹은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발바닥 뒤꿈치 부분에 뻣뻣함과 통증이 느껴지곤 하죠. 특히 오래 서 있는 직업군이나 러닝을 하시는 분이나 하이힐 같은 높은 굽 신발을 자주 신는 사람들은 발바닥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좀 심한데 싶을 정도로 통증이 악화되면서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족저근막염의 핵심은 족저근막이라는 강한 섬유 조직에 발생한 반복적이고 미세한 손상과 염증 반응입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의 종골이라는 뼈에서 시작하게 되고 발바닥을 따라 발가락으로 쭉 퍼져나가는 조직인데요. 걸을 때마다 우리 체중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해주고 발의 아치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인 걸음이나 운동 중에 족저근막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합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이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 손상이 스스로 회복되고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하지만 발목과 종아리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체중 증가로 발바닥에 과한 하중이 실리거나 바닥이 단단한 곳에 오래 서 있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을 오래 신는 등의 환경이 지속되면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때 미세한 손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국소염증과 근막의 탄력이 떨어지는 섬유화가 일어나고 또한 통증 신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인대, 신경, 혈관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염증 반응으로 미세 부종이 생기면 조직 내 혈류순환이 저해되고 또 그것 때문에 노폐물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통증은 더 커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염증은 통증의 만성화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서 발바닥에 부담을 줄이려는 자세 변화가 또 다른 근골격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발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종아리나 무릎, 허리까지 통증이 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는 신체가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보행 패턴을 바꾸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몸의 다른 부위가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침, 약침, 한약, 부항, 뜸 등이 있겠습니다. 우선 침 치료는 국소 혈류를 개선하고 통증 경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바닥 주변의 경혈이랑 또 관련 근육, 인대 부위에 침을 놓으면 국소적으로 모세혈관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쌓여있던 염증 매개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 신경계 측면에서는 이 뇌로 올라가는 통증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침 치료가 족저근막염 통증을 감소시키고 보행 기능 향상에 기여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침은 한약 성분을 정제한 용액을 통증 부위나 경혈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염증 반응을 줄이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등의 생리학적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찌르는 자극이 아닌 항염 효과가 있는 약물을 직접 해당 부위에 전달해서 혈류 개선과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약 치료는 몸의 체질과 염증 수준을 고려해서 혈류순환 개선, 염증 조절, 근육, 인대 강화 등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근육과 인대 회복을 촉진하고 우리 몸이 스스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면역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한약의 성분이 항염, 항산화 작용을 나타낸다는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그 근거가 보강되고 있습니다. 부항과 뜸 역시 국소 혈류 순환을 촉진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어혈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항으로 음압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음압은 조직 깊은 곳까지 미세한 순환 개선을 유도하고 뜸은 온열 자극으로 혈류 개선, 근육 긴장 완화, 조직 대사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장기화된 족저근막염의 통증과 염증 상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평소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세요.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면 족저근막에 더 큰 장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벽에 손을 짚고 종아리 뒤를 충분히 늘려주는 동작을 매일 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발바닥 전용 스트레칭과 마사지하는 공 또는 테니스 공 같은 걸 이용해서 족저근막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기구들로 발바닥을 굴려주게 되면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체중이 증가할수록 발바닥에 실리는 부담이 커지니까 적절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몸무게를 관리하게 되면 족저근막
족저근막에 가는 압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신발 선택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쿠션감이 좋은 신발, 또 적당한 아치 지지를 해주는 깔창을 사용하면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쿠션감이 있는 실내화를 신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을 지지하는 족저근막에 반복된 손상과 염증이 쌓여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발바닥 아치 구조의 균형이 깨지고 혈류순환이 저해되고 염증이 지속되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침, 약침, 한약, 부항, 뜸 등을 통해서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조직 재생 촉진을 돕게 되고 꾸준한 관리와 함께하면 증상 완화와 재발 예방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화 착용, 스트레칭, 발바닥 마사지, 체중 관리, 적절한 신발 선택과 같은 일상생활을 개선해주게 되면 치료 효과가 더 탄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의 발생 원리, 증상, 한의학적인 치료법,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관리 전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발바닥이 편안해지면 걷는 즐거움, 활동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믿을 수 있고 전문적인 건강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거고요.